금형에 조금만 손 보이면 이런 데다 핸드폰을 충분히 거치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연구소에서 하는 얘기는, 안녕하세요, 카스의 이호근입니다. 오늘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카스. 오늘 아반떼 하이브리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자연스럽게 외형 디자인을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내에 대해서, 그리고 주행 성능까지 좀 살펴볼 텐데요. 그릴 보면은 파라메틱스 어떤 볼륨감 있게, 입체감 있게 형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원고라는 게 제가 있습니다. 이 제작진에서 준비해 주신 원고를 좀 살펴보면, 현대자동차 측에서 이제 디자인 철학이나 이런 걸 설명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가 적용된 아반떼가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더욱 감성적으로 스포티하게 구현했다. 자, 머리에 와 닿으세요? 어떤 디자인인지? 상당히 뭐 수준 있고 어떤 디자인 철학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실은 제 딸이 세종으로 이사를 갔는데,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세종 S클래스 중흥 센텀 시티 아파트입니다. 한 번에 들어오시냐고. 저 이름 외우는데 한참 걸렸고요. 지금도 한번 좀 찾아봤는데, 결국 뭐 우리가 농담으로 시어머니가 찾아오기 어렵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 복잡하고 영어로 쓴다, 이런 농담 하는 것처럼, 최근에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디자이너들만의 철학이 있고 이쪽 분야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입체감 있게 볼륨감이 있으면서 달리고자 하는 질주 본능을 충분히 표현했다. 저는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어려운 용어로 요즘은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옆면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물 흐르듯이 입체감 있게 상당히 단순하지 않도록 좀 표현이 되어 있고, 가장 큰 특징은 리어 쪽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 대비 H, 현대의 어떤 로고를 형상화한 어떤 브레이크 등, 후미, 리어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에어 스포일러 형식이 트렁크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한 형상을 짜임새 있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오히려 조금 아쉬움은, 이렇게 볼 때마다 와 이게 없는 거죠. 너무 그냥 안정적으로 다가온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디자인을 선호합니다. 이런 어떤 디자인 철학들은 차를 오래 타고 오래 소유할수록 질리지 않고 실제 지속적으로 어떤 안정감을 또 유지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잘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기존의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요, 연비나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하이브리드 차량, 이게 현재 저공해 자동차 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등급은 당연히 수소 전기차 또는 전기차처럼 100% 배출가스를 내놓지 않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게 1종이죠. 그 다음 2종은 이제 하이브리드입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2종을 만들 때는 한번 논란이 있었죠. 뭐 최소 연비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인증 부분 때문에 타이어나 휠을 마음 놓고 선택할 수가 없었다는 단점들이 있었어요. 왜? 인접을 해서 휠을 좀 큰 걸로 키우고 싶으면 연비가 떨어지죠. 근데 이번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베이스의 아반떼하고 동일하게 휠이나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 면이 어떻게 보면 자신감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차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폭넓은 선택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게 결국은 잡종이잖아요. 내연기관 엔진이 있고 모터 구동이 있는데, 그게 두 개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어느 정도 사이즈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들어가 있느냐? 트렁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게 뒷좌석 시트 밑으로 배터리가 내장되면서 트렁크 용량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깜짝 놀랄 만큼.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늘 차를 구매하면 골프채가 정상적으로 실리는지 맨날 그게 궁금했었는데, 충분히 골프채가 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내연기관하고 동일한 스페이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좋고, 일부 뭐 리뷰나 이런 걸 보면 차량을 구매해서 트렁크 밑에 매트를 구매할 때, 기존에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내연기관하고 다른 종류의 매트를 구매했어야 되는데, 동일한 매트를 쓸 수 있다라고 상당히 넓은 이런 공간들을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 최대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봤는데요, 머리가 닿아요.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면, 물론 여기 레그룸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고 앉아도 될 정도로 앞뒤 간격은 충분히 넓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 배터리 팩이 들어가잖아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개솔린 모델보다 이 시트를 좀 더 얇게 만들었습니다. 얇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높이는 똑같아요. 이 직물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량이 이게 풀옵션일 경우에는 2천만 원, 2,800, 700을 넘어가고 2천만 원대 후반대로 넘어가면 이 가격대면은 이게 소나타나 뭐 투싼 엔트리 그 다음에 여러 차종에 대한 풀옵션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데, 내장재가 인조 가죽은 아니더라도 이 직물 시트 이 부분은 조금 뭐 음료수 흘렸을 때 난리 날 것 같고요. 담배나 악취 같은 거 배일 것 같고, 일단은 상당히 좀 퀄리티를 좀 떨어뜨리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제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앉았습니다. 시동 걸기 전인데요. 실제 시트가 상당히 낮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클러스터도 한눈에 보이기 좋게, 일부 차종 지난번에 우리가 전기차 GV60 했을 때나 이게 핸들에 좀 클러스터가 좀 가리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풀로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10.25인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10.25인치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돼 가지고 파노라마 이런 어떤 느낌이 나면서, 특히 내비게이션이나 각종 버튼들의 위치가 이게 한 10도 정도 운전석 쪽으로 조금 돌아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항공기에 탑승한 것처럼 본인의 고유 공간 내에서 각종 버튼들이 터치하기에 너무도 용이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핸드폰 위치 같은 경우도 실제 자동차 제작사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금형에 조금만 손 볼면 이런 데다 핸드폰을 충분히 거치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연구소에서 하는 얘기는 차량에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제작사가 제공한 어떤 툴이나 위치에 따른 어떤 이런 어떤 소송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약간 농담일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사용하기에 불편하도록 설계를 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래서 기존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충전기의 위치 같은 것들도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삽입한다든지 핸드폰을 돌려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문자가 오거나 핸드폰에 대한 인지하기 어렵게 주로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위치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을 구분하는 이 바가 하나가 있는데, 운전자 면에서는 안정감이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여기 음료수를 놓을 때도 있고 각종 버튼들이 있는데, 이러한 버튼들이 물론 이게 버튼식의 기아 변속기는 아니지만 조수석에서 누가 손이 넘어오거나 뭐 음료를 흘리거나 툭툭 치거나 하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거든요. 어떤 여기에 내 소유물들만 좀 자질구레하게 놓고 싶고, 근데 이런 어떤 바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안정감 있게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느낌은 분명히 주는 게 맞습니다만, 거꾸로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눈에 거슬릴 수도 있고요. 상당히 어떤 행동에 제약이나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 이게 왜 필요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스포츠카 모드로 M 모델처럼 고속 주행을 요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안전 손잡이로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런 어떤 내비게이션이나 터치하는 버튼들이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10도 돌아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가 없이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기는 어려웠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디자인 면에서 이 바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고민이 되겠네요. 아반떼를 3천만 원을 주고 구매를 한다, 하이브리드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가성비를 따져서